국내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여객 수용 능력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64억 원을 들여 여객터미널 증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 수용 능력은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늘고 여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마농협 로컬푸드 북한문화센터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한때 부지 선정 문제 등 난관이 있기는 했지만 84억 원이 투입돼 고도와 어울리는 한옥형 2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지역 농가는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공유 주방 등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이 예산에 발목이 잡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환경생태용지는 가력 배수관문 인근에 2,280억 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동식물의 보금자리와 자연생태섬, 체험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본 실시 설계비 55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마루 높이가 낮게 설계돼 원활한 항만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항만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의 마루 높이는 설계상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침수와 야적 화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마루 높이를 50cm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루 높이란 안벽과 방파제, 제방 등 항만 구조물 최상부의 높이를 말합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지사는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42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경기장 22곳을 활용하고 경기장 이동거리는 평균 33km로 제한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계올림픽에 소요될 예산은 10조 2,905억 원으로 추산됐고 국비와 지방비,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일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여객 수용 능력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64억 원을 들여 여객터미널 증축 공사를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 여객 수용 능력은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늘고 여객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도내 유일의 해외 관문인 군산국제여객터미널. 중국과 석도로 오가는 단체 여행객과 보따리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이용객은 10만여 명. 하지만 여객 수용 능력이 600명에 불과해 입출국 수속이 지연되거나 대합실 등이 좁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여행객들이 500명 이상 600명 정도가 되면 말 그대로 기다릴 장소가 부족해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이제 많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부가 좁다 보니까 좀 더운 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좀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1,200명 규모로 이렇게 터미널이 커져가지고 여객터미널이 지은 지 20년 만에 증축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64억 원을 들여 8,700여 제곱미터를 11,600여 제곱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세관조사실과 검사장, 대합실 등이 넓어지면서 여객 수용 능력이 지금보다 2배인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출국 공간을 넓혀 수속 절차를 밟는 동안 여객선에서 대기했던 불편이 줄었습니다. 중국이 내년 말까지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 이용객이 늘어 군산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항은 어떻게 보면 호남권에서 이쪽 충청권 이남에서부터 호남권에서 유일한 중국 항로, 직항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에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관장을 통해서 또 물류가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군산과 중국으로 가는 군산항 여객터미널.
새롭게 증축돼 여객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자치도가 2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울산에서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울산광역시와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공동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충북과 경북도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들은 특화단지 중심의 2차전지 생태계 구축과 지역 간 공급망 연계 강화, 투자계획 실행 협력 등에 나서게 됩니다. 군산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철길숲 일부가 다음 달 준공됩니다. 군산시는 폐철도를 활용한 4곳의 이야기숲 가운데 활령림과 어울림 2곳은 다음 달에, 여유림과 추억림 2곳은 내년 6월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하반기 전 구간이 완공된 후 도심 치유 공간으로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철길숲 조성 구간 2.6km의 군산선 선로는 모두 존치해 포장을 통한 산책로로 활용하고 이 가운데 500m는 철길 원형을 보존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출자하고 출연한 3개 기관 가운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경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89.3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84.39점으로 뒤를 이었고 시민발전은 76.4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으로 지역 순환경제 창출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여권 발급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익산시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 우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성인은 여권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관용여권 신청자, 상습 분실자, 행정 제재자 등은 제외됩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주요 사업을 보면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석재산업지원센터 설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구축,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등입니다. 익산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는 등 예산 확보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축제 전문가 양성과 축제 지원 부서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 추세가 뚜렷해 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이 한 곳에 모여 꾸준히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역 축제로는 시간여행 축제와 수제맥주 페스티벌, 짬뽕 축제, 근대문화유산 야행, 꽁당보리 축제 등이 있습니다. 군산대와 OCI파워, 전북산학융합원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인력 양성과 기술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산학융합형 교육과정 재직자 참여 지원, 현장 견학 활성화, 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활용 및 연구, 취업 지원형 교육과정 운영 등에 나서게 됩니다. 또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한때 부지 선정 문제가 불거지는 등 난관이 있기는 했지만 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돼 고도와 어울리는 한옥형 2층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지역 농가는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공유 주방 등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착공해 한옥형으로 지어진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84억 6천만 원이 투입돼
2,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한옥 특유의 구조미를 잘 살려내 전북자치도 건축문화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부에 마련된 로컬푸드 진매장에 참여한 지역 농가는 170여 개. 농민들은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게 됐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마농협은 해마다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앞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일정의 운영 수익은 반드시 지역 발전 기금으로 매년 출연할 것을. 이 센터는 로컬푸드 진매장만 갖춘 것이 아닙니다. 공유주방을 비롯해 카페와 유물 전시실 등 다양한 주민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업 소득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농업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특히 금마는 백제 역사문화 관광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도 연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가 들어섰고 금마저 역사문화 공간과 서동 생가터 생태공원까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금마가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와 관광을 대표하는 면이 될 겁니다. 이 우리 복합문화센터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겁니다. 고도인 금마를 상징하도록 한옥형 건물로 지어진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2021년부터 추진돼 한때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금마를 대표하고 농민과 소비자,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상생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잦은 비가 내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기후 특성을 보면 도내 평균 기온은 16.2도로 평년보다 2.1도가 높았습니다. 또 강수일수는 12.41로 평년보다 5.9일이 많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3.1mm가 많은 91mm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군산에서 자동차 유리에 첫 성해가 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군산의 최저기온은 1.2도로 전날 3.5도보다 2.3도 떨어졌습니다. 기상지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맑은 날씨에 기온이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전주에서도 첫 서리가 관측됐으며 지난해 11월 8일보다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 6일 늦었습니다. 정읍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원앙시료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까지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주변에는 가금농가 63곳이 있습니다. 앞서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항원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 남중동의 3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쯤 해당 건물 2층에서 불이 났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으로 쓰던 2층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건물 안에 있던 5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여성 동창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머리가 탁자에 부딪히도록 밀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 특수 중상해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군산 지역 중학교 동창 관계인 둘은 지난해 2월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남성이 여성을 밀치고 폭행했고 해당 여성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경암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경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른 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선정돼 구암초 부지를 일부 매입한 후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와 군산 거점 늘봄센터, 마을 카페가, 2층과 3층에는 강당, 작은 도서관, 체력 단련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익산시가 조직 개편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경제관광국 등 연관된 업무를 묶는 형식으로 6개 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구 설치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별로 국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말로 기획안전국장과 건설국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사국장 등 5급 이상 1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이 올해 수주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 등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수주액이 2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1조 원을 수주하며 공공건설시장 실적 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HJ중공업은 정비사업 부문에서 지난 3년간 매년 20% 이상 수주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새벽 1시 10분쯤 전주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전세버스를 들이받은 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시내 성산공원 사거리에서 수산물 판촉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서는 김제에서 생산된 향어회를 시중가보다 30%가량 싸게 판매합니다. 또한 메기, 자라 등 내수면 양식을 통해 키운 수산물과 이를 활용한 용봉탕 밀키트, 자라즙 등의 가공식품도 할인 판매합니다. 도교육청이 제1회 전북학생 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도내 초중 고등학생이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시와 소설, 수필 등 3개 분야 작품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내 삶을 바꾼 깨달음의 순간이며 모두 45편을 선정해 교육감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의료원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9차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군산의료원은 종합점수 82.6점을 받아 종합점수 전체 평균 69.4점과 종합점수 종별 평균 80.8점보다 높았습니다. 군산시가 대학생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탐방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호원대와 군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산 탐방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탐방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시작해 산업단지 홍보관, 풍림파마텍, 근대 역사 문화지구를 돌며 군산을 이해하고 애향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는 군산에 입학한 대학생이 전체 학생의 83%를 차지하고 있다며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가 8년간 진행해온 정부 공모 연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다이멘션 토대 구축 연구 사업을 통해 학술 행사 128번이 진행됐고 우수 논문 250편 게재, 총서 14권 등이 발간됐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대학과의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됐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은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 교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최근 강원도에서 열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 지원 조례와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마련해 의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타타대우 상용차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타타대우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1995년 대우 상용차로 출발한 타타대우는 2004년 인도 타타모터스의 인수로 타타대우 자동차가 된 지 20년 만에 다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사명은 내연기관 고수익화와 사용자 맞춤형 제품 개발,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 등을 위해 변경했습니다. 또 올해 글로벌 합산 판매량 10,000대를 달성한 뒤 2028년 14,000대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윤판용 씨가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체 언어장애를 갖게 된 이후 목수일을 하면서 틈틈이 돈을 모으고 기초수급비와 장애연금까지 합해 익산 장애인 복지시설 2곳,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백혈병 어린이재단 등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대 어린이병원 입원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기탁했고 지역인재 장학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춘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주 1호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최율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정기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취약계층의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천산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송동 주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하하호호 나눔 붕어빵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한 달에 2번씩 이웃들을 위해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